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이번 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에 대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제주를 찾아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 시작돼 다음 달 4일까지 18일 동안 열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출범 4개월째에 접어든 12대 도의회가 제주도와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모레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14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로 선출된 도지사와 교육감의 주요 정책과 공약 추진 계획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21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바뀌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지사가 취임하는 등 정치 지형이 달라진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제주 제2공항 등 제주의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영훈 지사의 1차 산업 비중 축소 발언에 항의하며 천막농성까지 벌였던 제주 농민단체가 오늘 오영훈 지사를 면담합니다. 또 내일은 오영훈 지사의 발언에 동조했던 김경학 도의장을 면담하기로 해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이 줄어들면서 작은 포구에는 해양 레저업체가 들어선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민과 레저업체 사이에 포구 사용권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외지 생활을 접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뱃일을 시작한 양선일 씨. 은퇴 자금으로 소형 어선까지 샀지만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조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빠지는 날에는 수심이 얕아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데 수심이 깊은 곳은 해양 레저업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 씨는 어민들을 위해 만든 포구 시설을 제주시가 특정 업체에 내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라에서 허가를 판매를 했고 근데 나라에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포구를 개인한테 사업자를 줘버려서 저희는 어민으로서 지금 저는 기능 상실입니다. 해당 레저업체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영업해왔고 부두에 배를 댈 자리가 부족해 내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선을 하나 사갖고 오셔서 여기다 저희 영업장 내에다 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드리고 싶어도 자리가 안 나와서 못 대드리고 있거든요. 네. 포구 사용 허가를 내준 제주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10년 전 어민이 줄어들자 이곳에 어선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24년까지 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어촌어항법상 어선은 신고 없이 포구를 이용할 수 있고 어항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어항 개발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구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한다는 입장이어서 포구 사용권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데 이어서 대만이나 홍콩,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그동안 반사이익을 얻어왔던 강원도 관광업계는 비상입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입국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면서
해외 여행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부터 해외여행 문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의 해외여행 그중에 거의 90%, 80%, 90%는 거의 골프 여행.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해외여행 수요가 집중됐던 일본과 동남아시아가 빗장을 열고 있습니다. 일본은 개인 여행자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사실상 여행 자유 국가가 됐고 홍콩과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갔으니까 좀 기회를 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해외로 그렇게 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강원도와 제주도 여행이 해외 여행 수요를 대체하면서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올해 8월까지 1억 300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 빗장이 풀리며 그동안 반사 이익을 얻었던 강원의 관광 경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잉 관광,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주 강원도를 찾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한 겁니다. 실제 국내 여행과 관련된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 7월까지 강원도가 5.9%, 제주도가 5.8% 오르며 1, 2위를 차지해 다른 지역을 능가했습니다. 반면 엔저 현상, 공격적 마케팅으로 과거보다 일본 여행은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국제 노선을 확대해 관광 활성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플라이 강원의 10월 베트남, 일본 등 국제 노선 확대 계획에 맞춰 국제선이 재개됨에 따라 또 강원도와 함께 여행사 대상 상품 기획이라든지 판매를 지원 중에 있고 전세계 유치를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만큼이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전국의 주요 발전소는 대부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은 매일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반면 전력 대부분을 사용하는 서울 수도권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혜택만 누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 앞바다를 따라 줄지어 들어선 원자력 발전소. 부울경 지역은 인구 대비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전을 끼고 사는 부산은 필요한 전기량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시도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자급률을 비교해보면 서울 12.7%에 불과한 반면 부산은 212%가 넘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의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이 지적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지역마다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지방은 많이 생산하지만 덜 쓰고 있고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기의 생산과 소비의 역차별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답변에 나선 한국전력은 전기 생산 지역에 소비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력 다소비 업체에 대한 지역 분산에 대한 인센티브, 또 전력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한 입지 규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가급적 분산시키고 매칭시키는 쪽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발전소 지역 편중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다만 현재 원전 인근 지역의 지원 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와의 중복 지원 문제, 또 어떤 그 지역별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고리 2호기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공람한 주민은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도 필수 절차는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이번 주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져서 파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오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서쪽 높은 하늘에서는 영하 2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차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져서 18도에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13도까지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한라산 높은 산지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반짝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고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점차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전 중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특히 내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18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18도에서 2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은 쾌청하겠는데요.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낮 기온 1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그 밖에 제주 해상에도 오전부터 차차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고 깨끗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의 메시지 송수신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어제 오전부터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등의 서비스가 일부 복구됐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전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접속 장애는 지난 4일에 이어 약 열흘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야생 방류를 위해 적응 훈련을 받아온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가 제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새벽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의 해상 가두리를 야생돌고래 무리 서식지로 이동해 비봉이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방류된 비봉이는 등 지느러미에 부착된 GPS 신호를 통해 위치와 이동 상황, 생존 여부,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가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합니다. 도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향후 10년간의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과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과 비전을 비롯해 15분 도시 기본 구상과 생활권 계획 가이드라인,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유통되는 일부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농산물 49개 품목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시금치와 취나물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제초제와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금치와 취나물은 수거돼 폐기 처분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339종에서 510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작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9월까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 전략을 바탕으로 소나무 제선충병 10차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목 4만 그루를 벌채하고 도내 소나무숲 1,000헥타르를 대상으로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